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호수 전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여의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최재형 대망론까지 나오고 있는 배경,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하면은 그동안 원칙화 그렇죠. 정도로 이런 감사 활동을 벌이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론의 주목을 쭉 받아왔죠. 그렇죠. 제2의 윤석열이다. 어찌고 하면서 또 본인의 삶 자체가 워낙 또 미담이 투성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호수 이 전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렇게 내정이 되면서 지명이 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소환이 됐다 할까? 아니면 각광을 받았다 할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환됐다. 저는 그 말씀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 김호수 후보자가 낙점되자마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급히 소환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수 법무차관, 저는 어디선가 뭐 공직이라도 하나 한 자리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백수였더라고요. 그렇죠. 남인이었더라고요. 노미네이트만 된 겁니다. 아카데미상 후보. 그럴게요. 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도 시키려다가 실패했지, 또 금융감독원장 시키려다가 실패했지. 사실 권익위원장도 실패했지. 금융감독위원장도 사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서 특히나 가장 실패했던 게 감사원의 감사위원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대통령이 이거 해 그러면은 딱 하는 게 모든 국가기관장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재형 원장이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거부한 변이 정말 명문이에요. 그야말로 좀 멋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만 할게요. 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킬 임무를 제청하는 게 헌법상 감사원장에 주어진 임무다. 나는 그 임무를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헌법상에는 감사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죄다 그럽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 사람 하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청하는 식으로 해서 임명하는 그런 관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중립적인 임무를 내가 제청하는 게 내 감사원장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했으니 그걸 마음속에서는 불같이 화가 나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뭐라 그랬다가는 임명시킨 자기한테 지금 사실 침을 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끽소리 못하게 이렇게 말하고 거부를 했다는 점. 바로 그 당사자를 대통령은 또다시 검찰총장으로 했다는 점. 그래서 이게 대비되면서 최재형 원장의 정말 대쪽 같은 그런 이 거절이 다시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또 압력을 제청을 해달라고 두 번이나 거절을 했죠.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안 되겠다. 감사원장을 쫓아내든가 해야 하는데 쫓아낼 수는 없고. 그랬다가는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겠죠. 할 수 없이 포기를 한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장 반대 이유가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 이걸 지켜야 하는데 이 사람 정치적 편향성이 검찰 간부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무차관을 새 장관을 모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친문 성향을 너무 강하게 보인 게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정치적 그런 편향성을 갖지 않아야 할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가 검찰총장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드리는 말씀이 선배님 말씀이 딱 옳은 게 뭐냐면 감사원의 감사위원도 못할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을 시키냐는 거예요. 감사원의 감사위원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사실 검찰총장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을 더 지켜야 되는 게 검찰총장이죠. 근데 이 세 평이 딱 끝났잖아요. 아, 감사원이나 감사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못한 사람이다. 이게 완전히 이 평가가 된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 정부가 나는 해괴한 논리를 정말 표현하는 게 너무 심각해지는 게 아카데미상에 비유한 거 있잖아요. 노미네이트 됐다. 그러니까 뭐 기생충 같은 경우 뭐 작품상이니 뭐니 해갖고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것처럼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위원회도 추천했고 그 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추천된 게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렇게까지 사실을 살펴주려고 했던 정말 아끼는 정권의 코드가 맞는 인사다라는 결과고요. 또 그런 자리에 갈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에 와야 되느냐는 거죠. 서로 좀 성격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보면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이게 마음의 빛이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챙겨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어쨌든 김모수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렇게 되면서 최재형 원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돋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까지도 이렇게 눈길이 확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최재형 원장은 월성 1호기 수사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하고 직결되는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갖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갖고 조금 주춤먹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비서관까지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는 마치고 있는 상태고 마지막에 청와대 문턱 앞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꼭지점에 이제 대통령이 있는 건데 거기는 그렇죠. 어차피 퇴임 후에나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고 그 밖에도 조의원, 김어준 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픈 곳을 이 최 원장이 콕콕 찌른 거예요. 그렇죠. 김어준은 이제 감사를 할 예정이고 보니까 거기는 이제 딱 가서 지난번에 가서 예비 감사는 감사를 거 아닙니까? 했고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 보고서 분량으로 해서 다 했기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했으면 검찰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완전히 정말 수사를 한 것처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는데 너무나 그냥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도로 사실 이 엄청난 그런 영린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떤 결과를 낳는 그런 감사였는데, 이것도 사실 명문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법사위에서 그 여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지금 흔들어 놓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라는 거냐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신동근 최고위원인가 있잖아요. 신동근도 그렇고. 안 맞은 분은 물러나라고 막 앞에다 놓고 막 얘기를 하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것도 길이 남을 명문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국가 정책에 법에 잣대 들이대면 공무원 어떻게 일할 수 있나? 라는 말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통령 공약이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요.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의 잣대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아주 조곤조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이가 전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니, 집 지키라고 그렇게 시켰더니 완전히 집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그렇죠. 아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디 무슨 집 지키는 개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만. 논리가 없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한 꼴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답은 이거잖아요. 내가 원전을 뭐 이렇게 이 탈원전이다, 원전이 옳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바로 과정, 올바른 절차, 투명한 행위, 정책 행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들 아주 평범한 그런 이 진리인데 그것들을 이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걸 완전히 지금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는 국민들이 맞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그냥 그 민주주의 정권이다 하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 운동권 그 세력들 때문에 늘 뭐가 잘못됐지라는 생각만 갖다가 최재형 원장의 이 발언들이 맞아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저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처신뿐만 아니라 경력이랄까 경륜 모든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다 보니까 차천타천으로 무슨 대권 후보설이니 또 영입설이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최근에 흘러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대망론까지 지금 이렇게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제목이 조금 너무 앞질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아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야권의 대권 후보감 내지는 그런 그 플랜 B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되면서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 속에 한 분으로 지금 야권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야 뭐 대권으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라든가 기존의 정치인들로서는 뭐 그렇게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 정도면 충분히 국민들한테도 어필이 되고 또 민주당 누구하고도 싸워도 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중앙일보가 그 대망론 최재형 대망론이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말씀하셨듯이 정가나 언론계에서 최재형과 관련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또 일부 유튜버들도 최재형 띄우기에 굉장히 또 몰입한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수면 아래였어요. 수면 아래였는데 이 중앙일보 기사가 좀 물꼬를 트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어떤 계기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가 일단 이 야권에 있는 어떤 의원들한테 계속 질문도 했고 또 실제로 분석하는 내용까지 합쳐서 함으로써 최재형의 지금 장점, 단점, 위기, 앞으로 어떤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상으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뭔가 지금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실 거리가 있었거든요. 뭔가 나오지 않고 있는 어떤 지지율이 허상처럼 보이고 이제 신비감이 피로감으로 딱 바뀌기 직전의 어떤 단계. 그래서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렇죠. 좀 답답해오고 피로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도 5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좀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도 특히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플랜 B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뭐 가까운 사람한테 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쫙 퍼지면서 그러면 B가 누구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B가 얘기 나오는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최재형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플랜 B가 나오는 와중에 최재형의 이름이 지금 오버랩되는 점,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피로감으로 바뀌기 직전. 그러니까 뭔가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쓰임새가 있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바이럴 마케팅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최재형 감사원장은 연세로 보면은 64세입니다. 그리고 좀 경력 좋죠. 경기고의 서울법대. 거기에 서울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장, 대전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뭐 충분한 어떻게 보면은 정통 판사로서 길을 걸었고 본인 스스로 뱃속까지 판사다 네. 할 정도로 아주 반듯한 분이시죠. 네네. 특히 이제 감사원장 역할을 잘 하면서 보수 쪽에 이렇게 각광을 또 주목을 받아 왔는데 문제는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 스타일이 정치를 할 수가 있을까? 인품이라든가 그렇죠. 모든 면에서는 뭐 손색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우량주다 네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정치라는 것은 인품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덕군자가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회창과 그다음 최재형, 윤석열과 최재형 이 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회창과 최재형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두 분 다 감사원장 이고 그리고 두 사람 다 사실은 대쪽 같아요. 분위기가. 대쪽이죠. 왜 대쪽이냐면 정부가 감사원장에 대해서 야 이거 좀 하지 마, 아 이거 좀 괴로워 했는데도 그 정면 돌파해서 해냈다. 즉 이해창이라는 정치인이 가장 큰 배경이 그 평화의 댐 감사, 뭐 율곡 사업 감사 이런 것들을 그냥 감사원장으로서 했잖아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헌법상 감사원장 할 일이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대쪽이다라고 모여졌고 사실 최재형 원장도 월성 뭐 1호기나 조희연, 뭐 김어준 앞으로 예정돼 있지만 또 지금 이 김호수까지의 일관된 모습이 상당히 대쪽 감사원장으로서 일치됐는데, 그러네요. 근데 서로 다른 점은 이회창 전 그 총재는 너무 뭐랄까요, 너무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해서 너무 신비해요. 뭐 가족들도 그렇고 또 이 사람의 인식 자체가 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좀 유리가 된 느낌? 그래서 저 사람은 잘 모를 거야. 우리 삶을 잘 모를 거야. 이런 어떤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재형 원장의 삶을 보면 너무나 우리와 똑같고 또 아주 보통 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 소수자들 또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 이런 행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아들 둘을 입양한 거나 4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이 입양 아들이죠. 그렇죠. 그 삶도 사실 되게 이제 뭐 아주 잘 사는 집안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비역 해군 대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군에서 뭐 별을 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병역 명문가 3대가 이렇게 병역 명문가인데 그렇게 뭐 이해창 전 총재처럼 귀족 냄새는 안 나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봉사를 필리핀에 가서도 봉사한 어떤 내용들이 다 미담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떤 또 저 친구 있잖아요. 소아마비 친구를 경기고등학교 함께 나오고 서울대법대 함께 나오고 사시 연수원까지 동기로 들어가서 함께 연수원 출퇴근도 함께 했던 그런 미담들이 이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하고 이해창과는 좀 다른 결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창 총재가 이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거든요. 쉽게 이렇게 서민화되는 게. 그런데 윤석열과 최재형을 비교를 하면 사실 단점이 보여요. 왜냐면 윤석열과 최재형 공통점은 어쨌든 이 원칙주의자다. 뭐 이런 점이 공통점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건 공통점인데 진짜 다른 점은 뭐냐면 윤석열은 아주 더러운 것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뭐랄까 욕을 먹어도 난 끝까지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어떤 지점이 있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증 과정이 있는데 그 검증 과정 끝도 없이 헤쳐나갈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왜 또 윤석열은 뭐 조폭 같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맷집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관상으로도. 윤석열이 인기를 끄는 게 지난번에 왜 법 상임위 뭐 이런 데서 여당원들이 벌떼처럼 얘기하는데 국감 때 보세요. 한마디 딱 해갖고 완전히 깨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저 사람은 듬직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거기에 비해서
사실상 뭐 그 검증 부분을 견딜 수 있을까? 진짜 권력욕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 사실 정치의 과정들이라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이겨내려면 독하게 정말 마음 먹고 뭐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전에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지난해 1월에 세계일보인가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한번 돌려봐서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최재형 이 감사원장도 한번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대권 후보로 누군가가 올려가지고 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기본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묵기. 예, 예.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지랄까 뜻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감사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지금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네. 그런 감사원장이 돼야겠다 그런 것에 충실한 거지 어떤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네. 의도를 가지고 감사원장으로서의 그런 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임기가 내년 1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뭐 공직에 출마하려면 3개월 전에 네. 그만둬야 되는데. 사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감사원장이 무슨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서 무슨 대권이든 어찌든 이렇게 사표를 낸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국민적 또 반응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인지도가 아무래도 그럼요. 예. 예. 우리 같이 알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없거든. 그 인지도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마지막 말씀이 바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지도라는 건 스토리거든요. 스토리가 하나씩 쌓여가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가 한 편씩 쌓여가면서 하나의 소설이 됐다. 그러면 그 소설이 사람들한테 쫙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윤석열 총장처럼 윤석열 총장은 스토리가 어떻게 엮어지죠? 일단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그 수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삼성 뭐 이재용 구속시키는 것까지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 내쳐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중앙지검장 됐지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됐죠. 근데 조국 수사에서 무너지죠. 추미애 장관이랑 싸우죠. 이런 수많은 스토리들이 어찌됐든 쌓여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뭔가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이 정권에 대해서 너무 반기를 들어. 이런 호불호가 확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적인 스토리가 엮여져야 되는데, 최재형 원장 지금 저 교수님하고 저하고 얘기하지만 쭉 미담이에요. 계속 미담이지만 이게 정말 클라이막스. 영웅이 되려면 시련도 있고, 시련에서 하나의 부활되는 어떤 과정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극복의 과정이 극복의 과정이 딱 있어야 되죠. 근데 아직은 그런 스토리가 충분히 엮여지지 않아서 인지도 면에서 그래서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게 아닌가.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렇게 지명이 되면서 네네. 정치권에서는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뼈 때리는 그렇죠.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자기들이 아니고 임명했던 두 명씩.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 쪽이 아닌 여권의 어떤 대권 후보라든가 주요한 인사로가 아니라 야권의 또 반문의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회자된다는 것은 문재인으로서는 자기의 실패로 자기의 실책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겠죠. 예.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의 앞으로 행보 좀 더 지켜보기로 하시죠. 예. 정치권에서는 하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예. 경우도 있죠. 예.